이제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예요. 이 탄소 배출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한 2015년 정도 됐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누가 담당하느냐도 달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 그걸 기재부를 줬다가 제가 이제 환경부가 했을 때는 그걸 다시 찾아온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렇게 자꾸 움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할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한 600곳이 넘는데요.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나눠줄 때 얼만큼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초창기에 환경부가 처음 그 할당을 할 때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할당을 할 때 그 속해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환경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할당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특히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할당이 오게 되면은 기업의 그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에 큰 무리가 갈 것이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그러면 환경부의 그 할당 역할을 좀 각 부처로 나눠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당에 대한 이런 입장이 변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는데 이제 총량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저감할 것인가가 딱 정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배출 총량을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총량 설정은 국가 감축 목표하고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이 할당은 직접 배출량 플러스 간접 배출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가 돼도 전체적으로 할당량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이제 우리가 2015년부터 3년간 1기,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기, 현재는 이제 3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 기에 접어들 때마다 우리가 초기에 배출권 할당을 하는데, 이번에 3기의 배출권 할당은 지난 정부 때 우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한 것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모두 다 자신의 목표를 다 달성을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화된 감축 목표보다는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역설적인 게 이제 되는 거죠. 걱정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후퇴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경쟁력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위급해질 때는 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해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정부가 조금은 바라봐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 훼손이라는 거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만 일정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세하고 섬세한 정책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에 기업들이 스스로 좀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보하면 그래서 배출권을 막 늘려주거나 그러면 실제로는 국제 경쟁력의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제가 그 환경부에 있을 때는 유럽에서는 저희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는 점점점 정교해져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류를 이제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났고 거래되는 양도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100% 무상 할당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상 할당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같은 물건,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술과 좋은 공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할당해주는 이런 방법. 그게 벤치마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도가 정교해 가는 거죠. 네.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조금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좀 잘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배출권 한 단위가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얼마의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은 배출권 한 단위의 가격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를 100%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거나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1톤을 줄이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럽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몇 배나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같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줄이는 거에 대한 이 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하고 좀 정교화하면서 발전시켰던 성과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